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우리 코스피가 음전을 했다가 양전을 했다가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전체는 오리무중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7월이 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7월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정을 줍니다. 투자사들도 이제 실적을 마무리하고 수익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분기들을 이제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8, 9월은 기대를 해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8월이잖아요.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그럼 차트를 보는 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빅토리 기법이죠. 예, 세력은 그렇죠. 항상 속임수 대마왕, 그렇죠. 페이커 황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 속이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거래량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법이 100여 가지가 넘는데 고르고 골라서 또 골라서 고르고 해서 나온 게 뭐냐? 네. 끊어주세요, 좀. 뭘까요? 예. 그럼 그게 뭐냐? 네. 바로 거래량 기법인 빅토리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다른 거 딱 하나만 딱 물려준다고 하면은 바로 이 기법이다. 그만큼 중요한 기법이 빅토리 기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거래량 기법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신다고 해도 시장에서 세력과 윽박자로 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래량은 세력의 지문이다. 마침 저희 방송을 좀 요약해주는 그런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오늘도 빅토리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 전에 이렇게 기법으로 찾아내신 종목들의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시장이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표는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FBRX 포르테 바이오 사이언시스인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1조 원 규모의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가 7월 14일 방송에서 오늘 배울 이런 빅토리 기법으로 공략했던 종목인데 무려 10거래일 만에 77% 상승을 했습니다. 와, 이런 바이오 기업은 사실 임상 결과 하나에도 주가가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빅토리를 통해서 특히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수익 종목, 그렇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사부.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통해서 수익 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한번 휘리릭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테 바이오 사이언시스. 두 개의 빅토리 신호가 따닥 나왔죠, 그죠? 예. 분홍색 신호가 화살표가 딱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네. 네, 분홍색 화살표 친 부분 신호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종목도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서리 공략을 했더니 그렇죠. 오늘까지 77%의 수익을 줬습니다. 얘도 뭐다? 일종의 고가놀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봉 위쪽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서 캔들이 그 위쪽에서 오글오글 모이는 거 제가 선을 그어놨죠. 예, 그렇죠. 저렇게 참새잭색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 저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패턴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가놀이 패턴이다. 그래서 세력이 소액 종목 중에서 단계에 좀 힘이 강한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이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봤더니 고가놀이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빅토리 화살표가 2번을 나와주면서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놀이 패턴도 저희가 잠시 후에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RTV 디지털입니다. 역시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 그때 지난 방송 때 상장 초기에 굉장히 관심을 좀 집중받았던 종목이고 아직은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래량이 쌓이지 않아서 우리가 좀 변형된 빅토리로 한번 보자라고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이건 역시도 저희가 7월 3일에 공략을 했더니 4거래일 만에 42% 상승을 하면서 정말 짧지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신 걸 보니까 좀 어떤 의미나 뜻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보시겠습니다. 자, RTV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단기에 얘는 500% 이상 오른 그렇죠. 대물이 아니고 뭐예요? 요물이죠. 요물. 그렇죠.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단기에 하락 조정을 주었습니다. 84% 정도 조정을 줬는데 윗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죠. 올렸다가 쭉 빼면서 조정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3%네요. 급등한 캔들, 고캔들이죠. 윗꼬리가 달린 고캔들. 마감은 21부 종가 마감한 거래량 터진 변형 빅토리다. 그렇죠. 왜 빅토리가 안 나오느냐? 빅토리는 적어도 200일 이상 돼야 되는데 얘는 3, 4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신호가 나오지 않죠. 그럼 그런 걸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캔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량이 빵 터졌고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충분히 그렇죠. 빅토리와 같은 신호다 보고 제가 거기다가 무슨 선을 껐어요? 중심선을 딱 그었죠. 네. 보이시나요? 네. 예, 그랬더니 5일간 참새 짹짹 오글오글 모였죠. 자, 참새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참새가 고무줄에 앉습니까? 아니면 빨랫줄에 앉습니까? 아니면 전깃줄에 앉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외울 것 같은데 참새는 이제 자기 마음에 그렇죠. 드는 곳에 앉죠. 지가 빨랫줄에 앉고 싶으면 앉는 거고 고무줄에 앉고 싶으면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캔들이 올라가겠지 내려갈지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의미 있게 집중해서 조정을 주는지를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단을 하죠. 이거 올라가겠지.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차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차트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차트가 뭐라고 소곤거리고 있어. 뭐라고 기다려 하고 있어. 조금만 더 지켜봐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빨간색 사각형을 우리가 눈높여 보자고 오늘. 예, 바로 뭐냐? 고가놀이 패턴이죠, 이것도. 그렇죠? 자,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 캔들이 그 캔들에서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게 26%대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맞네요. 그렇죠? 그 위를 올라와서 사각형의 오글오글 또 모였죠. 그죠? 예, 그리고는 단기에 보세요. 그대로 단기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 패턴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가놀이. 예. 전형적인 급등 종목이 보이는 캔들 모양인데 사실 이제 이런 모형을 보이면은 단기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 달라들겠죠. 그리고는 단기에 휘리 이렇게 4거래일 만에 42% 맛있는 수익을 주었어요. 그죠? 자, 현재는 레그블록 이제 상단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레그블록 이제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시 고가놀이 패턴은 단기에 상승하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렇죠. 고가놀이 패턴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렇죠. 도전을 해야 하는 넌 내 거야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차트를 함께 살펴봤는데 역시나 거래량 신호와 함께 또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보였습니다. 공통점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고가놀이 패턴은 이렇게 세력이 움직이는 자리다. 그러니까 공략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빅토리 기법 저희가 성과도 이렇게 확실하게 봤는데 확실하게 배워봐야겠죠. 빅토리 기법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렇죠. 빅토리 기법, 거래량 기법이죠. 거래량은 세력의 지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미술품 경매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경매사가 막 뭐라고 침이 튀기면서 명작이라고 포장을 하고 시작가를 그냥 수백억을 올려쳐도 정작 VIP석에서는 번호표를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그림은 그렇죠. 네. 껍데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은 주가라는 캔버스에 얼마든지 화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속임수 대마왕이죠. 자, 호재 띄우고 캔들 예쁘게 빚어내고 하지만 수십 수백억의 뭉칫돈이 들어오는 진짜 베팅. 즉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번호표가 올라가는 현장만큼은 절대로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는 뭡니까? VIP석에서 번호표를 들어서 그렇죠.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종목에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뉴스나 뭐 공시를 통해서 어떤 가격을 올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오르는 종목인지는 거래량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찰떡같이 말했는데 콩떡까지 대답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눈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지표를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빅토리 기법의 분홍색 화살표 신호와 변형 신호인 금바덤바 신호인 볼륨 오실레이터. 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죠. 평소 거래량 흐름을 선으로 그려놓은 그 선을 확 뚫고 올라가는 날이 그렇죠. 오면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분홍색 화살표가 뜨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빅토리 화살표고, 그리고 세력의 지문이 꽝 찍어 놓은 날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화살표가 한 방에 안 뜨고 계단식으로 쌓여서 갈 때는 밭에 씨를 뿌리듯이 은밭에서 금밭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세력이 조용히 물량을 끌어 모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트에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 봉 중심선을 꺼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렇게 참새 짹짹 오글오글 모였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거래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빅토리 화살표, 보라색으로 화살표가 뜨는 빅토리 화살표가 있었고 또 은밭에서 금색으로 변하는 거래량 신호가 있었고 또 장대 양봉 캔들을 중심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중요합니다. 결혼하실 분들은 더더욱더 그렇고 허위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한 번은 뭐 해보셔야 되느냐면 깊이 사귀기 전에 술을 한 잔 마셔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얘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그래서 일부러 무슨 면접을 보느냐 술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본능이 어디까지 가요, 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술 취하면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뭔가 찌꺼기가 드러나죠. 여러분들 종목한테 술을 먹일 순 없잖아요. 아,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먹일 수 없는데 뭘 먹여야 됩니까? 줘 봅시다. 네. 한번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술 먹이는 대신에 첫째, 거래량에 터진 그 캔들이 장대 양봉인지 적어도 15% 이상입니다. 기준을 드릴게요. 몇 프로? 15% 이상. 거래량은 많은데 윗꼬리만 길게 달리고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이런 것들은 매집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찐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 오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린 경우에는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둘째 어쨌든 그 장대 양봉 몸통 가운데 선을 하나 우리가 쭉 긋기로 했죠. 그렇죠? 봉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 선 위에서 캔들이 참새 짹짹 오글오글 모여 있느냐. 참새처럼 모여 있나요? 네. 예, 보이시죠? 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AI가 이쁘게 잘 그려줬습니다. 자, 좋습니다. 안 밀리고 버티고 있네요. 진짜 세력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다음,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버티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레고블록 상단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박스가 이제는 천장을 넘어서면서 힘을 실리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캔들 장대 양봉을 중심으로 봉 중심선을 그었을 때 그 종목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그 봉 중심선을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살펴본 앞선 두 가지 종목도 딱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두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 고가놀이 패턴이 있잖아요. 네. 장대 연곡 만들고 밑으로 그러니까 흘러내리질 않고 그 옆으로 위쪽에서 노는 모양인데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제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갭 상승시키는 거라든지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으로 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세력이 물량을 안 놓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할 게 없다. 도전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까지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빅토리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에서 빅토리 화살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봉 중심선 위에서 캔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래량을 싣고 레고브록 상단 돌파를 하고 있는 데까지 있는지 그때 힘이 실리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빅토리 기법을 살펴봤는데 만약에 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빅토리 기법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주인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NVEC, NVE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일반 메모리보다도 AI, 로봇,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미네소타에 있는 MVE 코퍼레이션이죠. 예. 이름은 낯설어도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스핀트로닉스라는 기술은 이제 아주 작은 센서하고 신호를 건네주는 부품인데요. 커플러를 만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기계나 의료기기 안에 지금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우리 심장에도 그게 판막이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뭐가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알려주는 감각신경 같은 부품인데요. 심장 박동기 같은 의료기기라든지 공장 자동화 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집은 작은 회사인데 이익률이 어마어마한 알짜 중에 알짜 회사다. 제가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7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81% 늘어난 1,100만 달러. 순이익 보세요. 79%나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639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달러에 32센트, 1달러 32센트죠. 게다가 배당을 주당 1달러씩 줍니다. 또 대단합니다. 네. 자, 회사 대표가 뭐라고 했냐. 신제품이 잘 팔리고 반도체 시장이 강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죠. 재료가 이렇게 터진 날 차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장에서는 정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가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숨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동상으로 보면 그렇죠. 밑에서부터 1파동으로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서 그리고 조정파동 내려갔죠. 2파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 쭉쭉 올려보세요. 장대 양봉 끝까지 오늘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파동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제가 좋아하는 3파동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딱 기가 막히게 1파동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고서 자, 볼린저 밴드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89% 급등하고 45% 조정을 준 요물 종목이죠. 자, 우린 본능적으로 저 사등분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개의 동그라미를 친절한 금자시 모드로 제가 쳐놨어요. 보이시죠? 네. 한 번은 그 자리에 지지를 받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번은 또 내려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세력들이 흔듭니다. 그렇죠. 김사부가 이제는 중심선 끄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는 살짝 깼다가 내려옵니다. 네. 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이 선을 내려갔다가 무려 22% 갭 상승을 하면서 무려 22%입니다. 공중 분양을 시켜버렸죠.
하면서 개미 투자들을 약오르지롱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신호가 다 잡히는 액션을 취해줬어요. 뭡니까? 빅토리 신호 나왔죠, 그죠? 네. 그리랑 신호 나왔고 동시에 레고블록 상단까지 돌파 빵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중선을 딱 그어놓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MV 차트를 봤는데 보니까는 22% 갭 상승한 부분이 좀 인상 깊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갭 상승한 종목을 보면은 다시 또 낙폭이 오지 않을까, 좀 너무 들어가기에 늦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기준선이라는 게 있던 거죠. 자, 우리가요, 도로를 달릴 때는 규정 속도가 있죠. 네. 60km 달리는 데 있고 100km 달리는 데 있고 아우토반 같은 데는 무제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봉중심을 끊는다는 것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길 지켜보고 그 위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쫓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지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면 된다. 급할 거 하나도 없다. 갭 상승한 그 장대 양봉 몸통 가운데 거기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자리다. 그 자리가 의미 있는 게 정고점을 돌파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의에 참치 채취하고 있으면 세력의 물량 안 놓은 거니까 그렇죠. 공략하면 될 겁니다. 반대로 그 선을 그리랑 싣고 아래로 깨버리면요. 우리는 미련 없이 보내두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봉 중심선을 좀 그어놓고 기준을 세워서 지켜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략 종목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OTLY, 오틀리 그룹이네요. 이 오틀리 그룹 시청자분들도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친숙한 브랜드인데요. 맞아요. 비건 회사로 유명하니까. 네. 네. 그렇죠. 이 회사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에서 시작한 오트밀 우유 회사죠. 그러니까 요즘 마트 우유 코너 가시면 이제 기리로 만든 우유 있잖아요. 그 대표 브랜드가 바로 오틀리입니다. 저도 비건 좋아하고 기리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예. 웨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이 필요하신 분들 꼭 귀리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광고를 받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가 협찬도 아니고 좋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종목을 자,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한참 동안 그동안에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성장도 못하고 적자만 쌓인다고 주가가 아주 험한 대접을 받아왔죠. 그런데 얘도 7월 22일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이 15.2% 늘어난 2억 4천만 달러. 적자는 5,590만 달러에서 3,130만 달러로 확 줄었네요. 보니까. 자, 결정탄 이겁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810%로 올려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비건이 아주 그렇죠. 대세죠. 자, 회사가 스스로 우리는 더 잘 팔릴 것 같다고 손을 들어준 거죠. 든 겁니다. 유럽과 국제시장에서 잘 나가고 젊은 세대,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죠. 비건 제품 좋아하잖아요. 거기 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발표 당일에도 뛰고 그 다음 날에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트를 찾아봤더니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 막 뚜렷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세력들은 이미 그런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차트상에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세력들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툴리 한번 보시죠. 차트. 자, 이 모양 보이시나요? 제가 이 앞에 한번 짚어드렸죠. 레고블록입니까? 대포기법입니까? 대포기법이죠. 볼린저 밴드니까.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그동안은 우상향하는 볼린저 밴드만 봤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그렇죠. 밑으로 조정주는 볼린저 밴드 하락 대포기법이죠. 보이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75%니까 맞죠? 대물 맞나요? 예, 우린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 했습니까? 예, 4등분선 위에서부터 밑에서까지 해서 4등분선 이쁘게 그어줬어요. 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자,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빨간색 사각형 보이시죠? 네. 옆에 있는 빨간색, 예, 바로 보세요. 이렇게 이번엔 빅토리 신호까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레고블록 상단도 돌파하고 현재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은 이제 물론 하나의 음봉을 만들었지만 위쪽에서 논다면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정말 쏙쏙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좀 실적 그런 시즌인데 그거에 맞춰서 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는 똑같이 고가놀이 패턴과 함께 빅토리 화살표, 거래량 신호가 함께 나왔는데 봤던 이 두 종목 굳이 좀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빅토리 기법인데도 표정이 좀 완전히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MVC는 89% 올랐다가 45% 눌린 요물이죠. 4등분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라는 재료와 함께 22% 갭으로 위로 뚫은 경우고 위로 올라가면서 신호가 난 종목이죠. 반대로 오톨리 같은 경우에는 75%나 무너져서 아무도 안 보던 자리에서 4등분선을 그렇죠. 저항받고 한번 맞고 내려왔다가 거래량 터뜨리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아 올라오면서 신호가 난 종목이죠. 올라가던 놈과 무너졌던 놈의 차이다. 놈인데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정반대인 그렇죠. 또 불구하고 도착 신호는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빅토리 화살표의 레고블록 상단 돌파. 같은 빅토리 기법이라도 종목마다 이렇게 표정이 다르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같은 빅토리 신호로 두 종목을 살펴봤지만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 종목은 급등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한 종목은 낙폭을 하고 다시금 조금씩 좀 지지선을 올라가는 그런 두 종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 신호였던 거죠.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방송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커뮤니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만나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바로 전문가님과 AI가 포착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에 좀 세력 자금이 몰리고 있을까요? 네, 그래요. 친애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자, 바다에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물에 그물 덜렁 던져놓고 세워라, 내오라 기다리면 월척이 낚일까요? 아니겠죠? 자, 갈매기 떼가 몰려들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미친 듯이 바닥거리는 어군을 찾아서 그물을 던져야지만이 만선으로 돌아올 겁니다. 투자도 똑같죠. 돈이라는 물고기가 가장 뜨겁게 튀어오르는 곳에 계좌를 갖다 대야지 그렇죠? 됩니다. 오늘 시장에 거대한 어군이 형성된 탑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탑 테마입니다. 1위가 여름 가전 폭염이죠.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잘 안 흘리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땀을 안 흘렸습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도 땀을 안 흘렸는데 그만큼 덥다는 거죠. 자, 상승이 12종목 중에서 3종목. 테마 점수가 65.4점이네요. 주도주가 위닉스가 29.93%, 신일전자가 13.23% 상승 전일해줬고요. 자, 2위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AI 및 대형주가 강세였죠. 15종목 중에서 6종목, 테마 점수가 58.7점, 신테카 바이오가 9.96% 상한가 들어갔죠. 엔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신규 상장주 가끔 등장하죠. 특별히 뭐가 끌리는 데가 없을 때 등장하는 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자, 8종목 중에서 4종목 테마 점수 51.2점. 주도주는 파인텍
상한가 들어갔고요. 매드업이 5.35였습니다. 자, 1위는 여름 가전 폭염 테마였죠.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치면서 이른바 쌍고기압 현상으로 역대급 폭염 예보가 나왔죠. 예,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어저께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드디어. 제습기 및 냉방 관련주들이 상한가 부분까지 폭등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이끌었습니다. 2위는 제약바이오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두 자릿수 강세와 더불어서 AI 신약 개발의 중소형주들이 위주로 해서 강한 수급이 돌렸네요. 보니까. 3위는요. 하반기 신규 상장 테마로 뚜렷한 주도 섹터가 부재한 틈을 타서 시장 유동성이 새내기 주도로 단기 차익 모멘텀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 테마로 가볼까요? 1위가 헬스케어 제약이었습니다. 평균 1.1배 거래량 폭발했고요. 주도주는 LLY 1.3배였습니다. 자, 2위가 뭡니까? 금융지주사네요. 평균 1배 정도 거래량 증가했고요. 주도 종목은 JPM이 1.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3위가 가전 소비재 쪽이네. 0.8배 거래량 증가했고요. 주도주는 WHR 1.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은 국내와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동안 정시를 견인하던 AI 반도체 업종에 매도세가 쏟아지며 혼주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차익 실현 자금들이 1위 헬스케어, 2위 금융동, 경기 방어적 성격 가치주 섹터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시고요. 3위가 가전 소비재 쪽, 역시 대표 가전 제업체인 월풀 등의 2분기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시야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슛 AI 스크리너로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콜라슛 AI 스크리너. 그렇죠. 저는 까다로운 남자입니까? 나쁜 남자입니까? 까다로운 그렇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까다롭죠. 몇 가지를 5가지 적어도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까다롭게 보셔야 됩니다. 까다로울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동 평균성 정배열, 변동성 수축인 VCP, 에피소드 피벗 뭡니까? 드라마틱이 뭔가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보셨다시피 오늘 종목들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실적이든지 뭐든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거기에다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거래량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평균성 정배열은 기본이다 보시고요. 초보다 나는 그러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배열 역배열 이제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기업용 자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조정을 잘 주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네요. 018260 뭐라고요? 018260. 자, 기업용 AI 클라우드 전환 모멘텀 기반 변동성 수축 조정했다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아주 이쁜 모습으로 차트 괜찮습니다. 기업용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라는 강력한 구조적 촉매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 의미 있는 양매수 거래량이 쏠린 종목이었어요. 단장기 이평선이 완벽히 정배열 전환을 앞둔 상태에서 직전 고점 악성 매물을 지금 소화하면서 다 소화를 이쁘게 해줬어요. 주가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좁혀지는 그리고 그렇죠. 대폭기법의 중심선 위로 지금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수렴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시장 지수가 부진할 때도 굳건하게 저점을 높이는 압도적인 상대 강도를 유지하면서 핵심 피벗 라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실적 트라운드와 테마 셋업이 동시에 겹친 아주 멋지고 이쁜 자리 삼성 SDS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미국으로 가볼까요? 자, 시야를 넓혀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파이낸셜입니다. 제프리 파이낸셜 JEF 티거가 JEF 어닝 서프라이즈 갭 상승입니다. 자, 보시죠. 글로벌 IB 투자은행 부분의 가파른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M&A 시장 부활이라는 촉매로 실적 발표 직후 평균 거래량 3배 이상 강력한 갭 상승이 터졌네요. 하방 매물 정리 끝내고 10일, 20일, 50일 이동 평균선 정배열 초입에 진입을 했습니다. 갭 상승 이후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말라붙는 것이 그렇죠. 전형적인 수축 그렇죠.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융 섹터 전반이 흔들려도
가격을 방어하는 강한 상대 강도를 보이는 피벗 라인을 재돌파하기 임박한 종목으로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 주목해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콜라슛 AI 스크리너로 국내에서는 삼성 SDS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JF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진입하지 말고 좀 신호를 기다려봐라라고 적어두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 좋은 종목 만났다. 김사부가 주는 종목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한 번에 왕창 들어가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제가?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 제가 속눈썹 2개씩 아. 뽑기로 했잖아요. 양쪽 속눈썹 1개씩. 예, 속눈썹이 긴 분들은 제가 2개씩 뽑았습니다. 그동안에. 네.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뽑힌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피 마르소라고.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시고. 네, 어쨌든 손절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준선을 정해둔 다음에 그 선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손절하고 익절해라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빅토리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배워봤는데 오늘 좀 방송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을 못 속인다. 그리고 그 거래량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세력과 엇박자를 놓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력의 배기에 도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래량을 정말 속일 수 없다, 정확한 신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준비한 방송이 여기까지인데 만약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방송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추가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